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인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해서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현재에도 용서라는 단어가 입에서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과의 갈등 때문인데요. 저는 시장에서 남편과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 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10년 정도 되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단골 손님도 꽤 많아졌고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는 음식 예약 주문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서 그때만큼은 잠 한숨 못 자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놔야 하죠. 3일 동안 쪽잠 자면서 명절찬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해지는데 항상 매년마다 명절 때만 되면 시모가 반찬 가게로 나오십니다. 정신없이 바쁜 시간에 꼭 오셔서 온갖 참견을 다 하세요. 시모가 한번 왔다 가시면 초토화가 되어 버립니다. 예약되어 있는 음식들을 함부로 해집거나 그냥 가져가실 때가 종종 있으셔서 이 문제로 시모와 한바탕 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남편의 어머니라서 참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지적도 많이 하고 인연까지 끊겠다며 몇 번이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지만 시모에겐 씨알도 안 먹혔어요.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셨고 그럴 때마다 인연을 끊고 반찬 가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거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또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참고만 살아왔었는데 이번 명절에 일어난 사건 하나로 저희 부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고 용서라는 단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저희 가게에는 명절찬을 준비해달라는 전화가 쇄도합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어야 될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들이 시작이 된 거죠. 식재료 준비하는 양도 평소와는 다르게 3배 이상은 되기 때문에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직원까지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계신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가게로 나오셔서 상황을 훑어보셨어요. 올해는 어떨 것 같니? 작년보다 예약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니? 정신없이 전화를 받는 거 보니까 이번 명절에도 밤을 꼴딱 새울 정도로 바쁘겠구나? 엄마, 왜 또 오셨어요? 한창 바쁘게 일을 할 때는 오시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식재료도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길 꼭 비집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이, 도와주실 거 아니면 그만 들어가 계세요. 뭐가 그리 궁금하셔서 꼭 명절 전만 되면 참견하러 오시는데 저희는 방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가게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잖니. 그냥 둘러만 보고 있는 거다. 작년에는 직원이 2명이었는데 올해는 직원이 3명으로 늘었네. 식재료 양도 작년보다 더 늘었구만. 올해 명절에는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나도 기대 좀 해도 되는 거지? 작년에 유람선 타고 제주도 가는 거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니? 차라리 그냥
비행기를 탈 걸 그랬어. 그런 것도 네가 눈치껏 알아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이번 명절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좀 가볼까 하는데 그러려면 예약 전화 한 통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받아야 되겠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다닐 수 있는 곳은 전부 다녀야 하지 않겠어? 그나저나 이건 왜 이렇게 싱거운 거야? 시금치 무침은 간간하게 해야 맛있지. 너는 10년이나 반찬 가게 했으면서 아직까지도 간을 못 맞추니? 어머님, 왜 남이 주문한 반찬을 손으로 드세요? 어머님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요 앞이니까 오다 가다 너희 가게가 보이는 걸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가 있니? 매년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궁금한 건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반찬에 사정이 어디 있어? 그냥 맛만 좋으면 되는 거지. 이거 액젓 조금이랑 간장 좀 추가하면 딱이겠구만. 그리고 나 손 깨끗하다. 한 개 집어먹었다고 다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니?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갖다 줘라. 어머님, 이 반찬 주문하신 분이 위암으로 고생하고 계셔서 간을 자극적이지 않게 싱겁게 해달라고 하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가지러 오신다고 했다고요. 내가 손으로 집어먹은 거 어차피 모를 거 아니야. 그냥 주면 되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어차피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거 그냥 가져가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왜 저희한테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작년에 하도 못 채셔서 보내드렸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제주도행 유람선도 어머님이 타시겠다고 하도 억지 부리셔서 그렇게 해드린 거잖아요. 해외여행은 저희보다 돈 많이 버는 형님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모이기만 하면 형님이랑 저를 비교하시면서 저한테는 온갖 상처 다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도 이 사람 때문이지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속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명절 전에 가게로 들어오신 시모는 또다시 멋대로 행동하셨어요. 평소에는 가게에 오시지도 않으면서 꼭 명절 전에 한창 바쁠 때 일부러 저희를 더 힘들게 하려고 오시는데 그때마다 분노가 하늘을 찔렀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고 가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자 예약 전화를 받고 있던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모를 가게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제서야 겨우 가게 안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시모는 밖에서 저희 가게를 노려보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가 끝났고 밤새우면서 만든 명절 찬들은 문제없이 손님들께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명절 당일 저희 부부도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명절이기 때문에 점심을 함께 먹으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이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가게에서 밤새워서 만든 명절 음식들을 상의에 전부 올려놓으며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남편이 시모를 가게에서 내쳤을 때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얼굴 표정이 굳어 있으셨어요. 저희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매년 명절 때마다 그러시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시모는 그런 저희를 좋게 바라봐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모와 저는 주방에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채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형님 내외도 도착을 했고 형님도 주방에서 같이 일손을 도왔죠. 시모는 항상 저와 형님을 비교하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옆에 있는데 비교를 하시면서 상황을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라서 시모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만 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형님의 한마디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내가 잘 먹는 코다리 조림이 오늘은 없는 건가? 매년 상위에 올라가던 음식이 오늘은 안 보이는데 깜빡 잊고 꺼내지 않은 거야? 아, 그게요. 이번 명절에는 코다리 조림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주문하신 분들도 없어서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올해에는 전을 주문한 비중이 많았어요. 그래도 명절찬이 43가지나 되니 아쉽더라도 이번에는 이해 좀 해주세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고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명절에는 형님이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 잊지 않고 준비해 놓을게요. 형님, 식사 안 하시게요? 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원하는 음식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명절 때 한 번 먹는 건데 정작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은 하나도 없네. 잔이 43개면 뭐해? 내가 원하는 건 없잖아. 너는 어떻게 된 게 매년마다 준비해야 되는 코다리 조림을 까먹을 수가 있는 거니? 그거 하나 준비 못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반찬 가게 일을 하니까 겸사겸사 명절 음식 만들고 남은 거 가지고 오는 건데 이번에는 코다리 조림 주문이 없어서 깜빡 잊은 건데 이 사람한테 꼭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형수님, 아무리 원하는 반찬이 없다 해도 아버지도 숟가락도 들지 않으셨는데 먼저 일어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매년 만들어 놓은 음식 젓가락만 올리면서 그 나이에 반찬 투정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얼굴 보는 거 분위기 좋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네요. 야, 너 지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매번 먹던 게 없으니까 아쉬워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가만히라도 있으면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꼭 그렇게 한마디 거들어야 되겠냐? 오래간만에 왔는데 밥 한 숟갈 뜨기도 전에 기분만 잡쳐버렸네. 가지수가 많으면 뭐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저희 그냥 나가서 먹고 들어올게요. 어차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밥 먹어봤자 제약이밖에 더 하겠어요? 먼저 일어날 테니 식사들 마저 하세요. 코다리 조림 하나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머리가 나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큰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상의에 없으면 당장 가게 가서 만들어 오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움직이는 게 그렇게 힘드니?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까 동네 가게에서 반찬이나 만들고 있지? 큰 며느리 봐봐라. 워낙 머리가 뛰어나니까 석자 교수 위치까지 올라가 있잖냐? 너랑 비빌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은 게 없다는데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가게로 뛰쳐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 망치려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만들어 와라. 원인 제공을 네가 했으면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지. 사람마다 각자 사는 삶이 다 다른 거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형님이 석자 교수라고 제가 왜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잘못을 했으면 받아들이겠지만, 코다리 조림 안 했다고 욕먹고 죄인 취급을 왜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모는 그 순간 잘한 것도 없으면서 말대꾸를 한다며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셨고 당장 반찬 가게로 가서 형님이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을 해오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남편이 시모와 저를 분리시켜 겨우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시모 나름대로 그동안 저에게 상당히 많은 불만들이 쌓이셨는지 험한 말을 거침없이 뱉으셨고 그 모습에 정말 정떨어져 버린 저희 부부는 인연을 끊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해 드리고 싶지 않았고 이런 삶이 질려버려 두 번 다시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그만하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성을 잃어버린 시모는 저에게 계속 달려들려고 말리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려 했어요. 그런데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작은 방에서 낮잠을 자던 7살 딸이 잠에서 깼는지 주방으로 들어왔는데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며 다가온 딸이 전화가 왔다면서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는지 저에게 쥐어줬는데 그 가방은 형님이 들고 온 가방이었죠. 그런데 딸이 저를 보며 건넨 첫마디에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이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하나뿐인 내 남편이라고 반복적인 말을 하는데 진동이 울리고 있는 핸드폰 화면에 딸이 말한 대로 하나뿐인 내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전화가 오고 있는 핸드폰을 들어 형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본 형님이 급하게 저한테 달려와 핸드폰을 뺏으려는 순간 남편이 형님의 핸드폰을 가로챘습니다. 형님은 남편한테 당장 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주버님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핸드폰을 들고 이건 뭐냐며 한마디 했어요. 이 핸드폰이 당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핸드폰은 또 뭔데?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리 좀 가지고 와봐. 이건 누가 봐도 이중생활 같지? 아니 무슨 이중생활이야. 그거 핸드폰 내 친구 거야. 저번에 카페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걔가 핸드폰을 놓고 가는 바람에 내가 잠깐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아, 그래?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걸 들킨 사람처럼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는데 나한테 정말 숨기는 게 없는 거지? 그럼 지금 이 핸드폰 화면에 보이는 하나뿐인 내 남편이라고 적혀있는 이 사람과 통화를 해보면 딱 알겠네. 통화 버튼 눌러봐도 되는 거지? 여보세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언제 올 수 있는 거야? 저녁에 얼굴 볼 수 있는 거지? 승현 씨,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늦지 않게 꼭 와야 되는 거 알지? 오늘 우리 부모님이랑 인사하기로 했잖아. 정말 잘 생각했어. 교수 집안은 교수끼리 결혼을 해야 맞는 거라고. 그런 집안에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마. 그 남자 별것도 없는 일반 회사원 아니야?
당신이 너무 아깝다고. 이번 결정 정말 잘한 거야. 나랑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아이들은 그 남자가 키우라고 할 거지? 그렇게 확실히 정한 거지? 저번에 나한테 애들까지 전부 주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은 아이를 바라시는 것보단 당신의 집안을 원하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차피 지금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것도 힘들잖아. 오늘 저녁에 늦지 않게 와야 돼. 우리 부모님이 많이 기대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왜 아까부터 계속 말이 없는 거야? 여보세요? 내 말 듣고 있어? 분명 통화가 연결됐는데. 승윤 씨, 말 좀 해봐. 저녁에 확실하게 올 수 있는 거지? 그쪽에 지금 내 마누라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한 말들 전부 녹음이 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그쪽 부모를 만나기로 했다고? 남자는 아주버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수화기에서 들려왔던 남자의 목소리에서는 형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었고,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형님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시댁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시부모님은 비틀거리시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형님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자 아주버님이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한 말을 들어보면 당신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지겨워하는 것 같고, 그 남자도 보니까 교수인 것 같은데, 그 말은 둘이 서로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잖아? 언제부터였어? 나랑 아이들을 버리기로 결심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나랑 함께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당신과 사는 거 이제 지겨워. 나보다 못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당신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창피하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자리씩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냥 일반 회사원이잖아. 그때 당시 내가 아주 잠깐 눈이 삐었던 것 같은데 내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었고 나는 그런 남자들을 전부 다 놓쳤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했었거든.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함께 걸어가야 되는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 당신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만년 부장이잖아. 더 높은 위치를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고, 나는 그런 무능력한 당신을 데리고 살면서 석자 교수인 내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다 물어봐.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더라.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는 당신을 항상 끼고 살아야 하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 다른 친구들은 남편이 금융 쪽에서 일을 하던지 아니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런 친구들에게 당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말을 하려니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당신과 함께 거리를 걷는 것조차 나는 상당히 괴로운 순간이었어.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당신을 소개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곤욕스러웠다고. 결혼 초에는 잘 몰랐는데 살다 보면서 점점 온몸으로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나랑 맞는 사람을 찾으려 했던 거고, 당신이랑 통한 그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까지 버리고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는데 그런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네? 아유 세상에, 너 지금 내 아들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걸 인정하겠다는 거니?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아니고 정말 내 아들과 갈라서겠다는 거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는 거냐고. 우리 집안의 자랑인 네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게 사실이야? 장난인 거지? 일부러 우리 놀래켜 주려는 거잖아. 아까 다 들으셨잖아요.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거고 이제 그만 제 삶을 찾아 떠나려고요. 그러니 더는 그만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일찍 말을 하게 됐지만 이런 식으로 밝힐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이왕 터진 거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모는 형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멱살을 잡은 뒤 바닥으로 내팽개 쳤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리를 치셨죠. 시모의 형님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주버님은 형님의 단호한 결정에 결국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님은 시모를 뿌리친 뒤 시댁을 뛰쳐나갔고 이 문제로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둘은 끝내 이혼 소송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친자 포기각서에 서명까지 하면서 미련 없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를 않았었죠. 아주버님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시모도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형님이 떠나게 되니 예전처럼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상당히 조용히 지내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형님이 떠나게 되자 저희를 막대하던 시모가 완전 딴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가게에 찾아와 원하지도 않았는데 청소까지 해주면서 안 하시던 행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시모를 매몰차게 가게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은 제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머리채 잡았던 것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었죠. 내가 지금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니? 갈 것도 없는데 계속 나를 밀어내기만 할 거니? 앞으로 정말 잘한다니까. 전에 있었던 일들은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날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그동안 형님이 있었을 때는 차별하시면서 무시하시더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이혼하니까 이제 저한테 붙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죠? 저는 어머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도 이미 마음을 접어버린 상태라 어머님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하셨어야죠. 저는 어차피 며느리 취급도 못 받았었는데 이참에 아주 잘 됐네요. 저희 가족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10년을 노력했어도 교수였던 형님 때문에 항상 저는 관심 밖이었는데 이제 와서 잘 지내보자고 하면
제가 참 좋아하겠어요?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시모를 절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아마 돈줄이 끊겨서 더 신경이 쓰이겠죠. 저희가 시모에게 드리던 용돈도 전부 끊어 버렸거든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떠나가 버린 저희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땅을 치며 후회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도 교수 형님과 함께 산다고 저희 부부 반찬 가게 한다고 무시하더니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앞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